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NFT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일단 그거부터 말씀을 드리면 조심하시는 게 좋다. 그건 왜 그러냐면 가치와 가격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된 NFT를 샀는데 그냥 그게 10만원짜리인데 너무 예쁘다 이러면은 사서 가지고 계셔도 돼요. NFT를 샀다고 해서 그 그림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건 아니에요. 소유권하고 저작권을 분리시켜 놓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 이효한 작가님의 작품이 있어요. 근데 그 작품을 3억, 5억, 7억씩 해서 이제 샀다고 해요. 하지만 그 작품을 샀다고 해서 그 형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제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걸 찍어서 돈을 받고 팔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 그림 자체의 소유권은 제가 가지고 있지만 그 그림의 저작권, 만든 사람의 권리는 작가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NFT도 비슷합니다. 제가 이제 NFT를 산 것 중에 이종범 작가님의 닥터 프로스트라는 웹툰이 있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작품이고 그 작품의 종결 기념으로 NFT가 발행됐다고 해서 이제 샀는데 뉴스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샀다고 해서 그걸 제가 마음대로 복사해서 막 얼마에 판다든지 이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예쁜 그림을 이제 여기 바탕화면에 보고 싶다. 그럼 굳이 NFT를 사야 될까요? 안 사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걸어 놓기만 하면 돼요. 심지어 이거를 출력해도 팔지만 않으면 대체로는 문제 삼지 않아요. 그렇다면 굳이 내가 그 10만원짜리 NFT를 사서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요거는 평범한 그림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유명하거나 이런 작품들은 아까 이 짤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예쁘게 나오나요 근데? 이런 짤 같은 것들은 그 자체로 사람들한테 영향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NFT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 그것이 뭔가 가치를 가지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제 예쁜 그림, 저작권은 그걸 그린 작가한테 있는 그 NFT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라는 거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건 부정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이 어떤 가치를 계속 유지한다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보통 그림도 그때 우리 터보님 채널에서도 얘기했지만 인기가 없었는데 팔렸던 것들은 나중에는 아예 팔리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NFT도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샀을 때 가치가 유지된다든지 올라간다는 확신 같은 거를 가지시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또 이제 NFT의 또 다른 한계 중에 이게 가격이 얼마가 될지 사실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꽤 유명한 NFT들 중에서도 코인 시장이 망가지면은 그만큼의 가치를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점도 이제 큰 리스크라고 할 수 있고, 현재 이제 실물 미술 시장도 좀 비슷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전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 투 원 게임들의 문제점, 이것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것도 가치랑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아덴은 NC가 기술이 대단해요. 인플레이션율이나 이런 것들을 잘 계산해 가지고 아덴의 가치가 망가지지 않게 잘 유지하는 게 사실은 이 MMORPG 아주 큰 과제 중에 하나인데 그걸 잘 수행하고 계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플레이 투 원 게임들을 만드는데 인플레이션율을 잘못 계산해 가지고 그 코인의 가치가 망가지기 시작하면은 그 게임이 아무리 재밌어도 게임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게임이 좀 재미가 없지만 그 코인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지금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게임들은 이제 게임이 재밌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건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점점 더 쓰는 사람이 많아지는데 그게 어느 순간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이제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 정도로 아직은 가격적인 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현재 나오는 플레이 투 원 게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잘 될 것이냐, 이건 이제 두고 봐야 된다. 물론 그 중에서는 앞으로 리니지 이상의 성공을 하는 작품들도 나올 거예요. 이제 게임 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건 귀신같이 알잖아. 재밌는 게임, 돈 잘 되는 게임 잘 알잖아. 이제 지금부터는 NFT와 이 P2E에 대한 이제 저의 약간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의견을 다룰 수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진영에서는 비트코인 네트워크 안에서 뭐 NFT를 한다는 얘기들이 활발하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비트코이너들은 이 가치를 보존하는 거에 굉장히 큰 무게를 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얘들은 너무 이제 널뛰게 하고 또 가치가 없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조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들과 이제 결합해서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문제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NFT나 게임에 관련된 코인들이 과연 자기의 가치를 계속해서 잘 유지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불분명해요. 제가 생각하기에 어느 게임에서는 분명히 잘 구현할 거지만 근본적으로 잘 구현하고 구현하지 않는 것은 그 게임을 만드는 사람의 생각이나 능력이나 의지에 달려있게 되거든요. 누군가 중심이 되는 사람한테 달려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나 조직에다가. 이제 그러다가 어느 정도 게임이 잘 되거나 어떤 게 가치를 가졌을 때 그것을 망가뜨리거나 조종하지 않는다는 그런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비트코인 진영에서
관련해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포인트들은 그런 게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NFT나 이런 쪽을 키우려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게 엄청난 신사업이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실제로 어떤 만족을 주긴 주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돈을 내고 게임하는 게 아니고 돈을 받으면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되고, 그게 뭐랑 연결되냐? 소비자의 시간을 얼마나 점유하느냐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시대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시간을 점유하는 방법으로 보상을 주는, 그전에는 우리가 돈은 내지만 다른 만족을 얻기 위해서 시간을 쓴 거예요.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볼 때 영화를 보는 게 너무 즐거워. 그렇기 때문에 돈도 내고 시간도 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돈과 시간이 다 누구한테 가냐? 중화가 되는 거예요. 구글한테 가고 넷플릭스한테 가고 애플한테 가고 몇몇 회사들한테 집중화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플레이투원이나 이런 시장으로 오게 되면은 우리가 즐기는 만큼 우리가 보상을 받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의 가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사람들의 어떤 생활을 개선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고, 너무나 이제 집중되고 있는 자본의 문제를 오히려 이제 해소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약간 들어요. 그러면 이제 가치를 스테이블하게 보관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랑 별개로 어쨌든 뭔가 돌아오긴 돌아오잖아요. 그게 쓰레기가 될지 금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점에서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시간이 남의 가치 조정에서 이제 의존하지 않고 더 확실한 것에 기반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얻을 수 있느냐? 그것도 결국에는 비트코인하고 연결이 된다고 생각해요. 비트코이너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트코인의 가치는 가치를 보존하는 거예요. 변동성이라는 건 어디나 있습니다. 달러도 다른 화폐라든지 또는 다른 자산에 비해서는 변동성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게 좀 이제 적어서 안 보이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이제 좀 더 평균을 낸 가치 자체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이너들은 비트코인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원래 비트코인은 그대로인데 달러로 대표되는 법정화폐들이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 기반을 잡아주는 것이 사실은 비트코인이 되지 않을까. P2E 게임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P2E 게임들이 발행하는 그 코인들이 만약에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이 되거나 또는 이제 비트코인이 50% 떨어질 때 99% 떨어지는 그런 코인들이라면 사람들이 그만큼 가치를 투여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면 빨리 하고 빨리 빼려고 하는 생각이 다 똑같기 때문에 더 빨리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기반을 잡아주는 것은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이제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희소하고 탈중앙화 돼 있습니다. 이것의 가치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언급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이 탈중앙화가 깨져가지고 폭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 세상에서 가장 잘 유지해 줄 수 있는 가치가 될 거고, 오프라인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모든 코인들이 사실은 비트코인에 연동시켜서 코인을 주는 방안을, 제 아이디어 차원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 게임 코인들이 비트코인과의 어떤 가격 연동성을 가지지 않으면 그 코인들의 가치가 과연 유지될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덴의 예를 다시 들어볼게요. 아덴이 분명히 늘어나고 있어요. 매일같이 늘어나고 있지만 어느 정도 가치를 관리해 주는 이유는 원화를 기준으로 어느 이상의 인플레이션율을 계속해서 잘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추측이 됩니다. 아마 그럴 거고. 근데 어느 날 아덴을 이제 하루에 2배를 높이고 이러면 사람들이 아덴을 안 캐겠죠. 그리고 막 팔 거 아니에요. 아덴이 박살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것 같다. 근데 모든 코인들은 결국에는 이런 가치의 기반이 없이는 그렇게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굳이 명시적으로 인플레이션율이 얼마라고 말할 필요는 없지만 그 적정한 인플레이션율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소비자들이 게임을 함으로써 게임 회사가 얻는 가치 중에 일부는 비트코인으로 그걸 기반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덴을 1000개를 만들었고 내가 회사에서 1억을 벌었어. 그럼 뭐 회사 운영도 하고 뭐 해야 되니까 1억을 번 것 중에 그래도 한 3천만 원 정도는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연동을 시켜 놓는 거예요. 연동시킨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상을 가져오면은 최소한 얼마의 비트코인으로 바꿔주겠다 라는 식으로 해야 결국에는 안정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사실 마찬가지잖아. 지금은 막 게임위원회에서 난리를 치니까 그렇지만 솔직히 말하면 아덴을 오늘 시세가 얼마다 라고 눈에 보여주면 게임하기가 훨씬 마음 편할 거 아니에요. 내일은 얼마가 될 것 같다. 심지어 그런 것도 대략 알 수 있으면은 더 안정적으로 하고 더 열심히 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덴을 캐면은 한 사람이 캘 수 있는 아덴의 양이 줄어들긴 하겠죠. 그죠? 예,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하지만 그것에 대한 기반이 되는 가치가 없이는 안 될 것 같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많은 분들께서 얘기를 할 거예요. 왜 비트코인이어야 되냐? 이더리움을 해도 되고 솔라나 해도 되고 클레이튼 해도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는 약간 근본적으로 이제 비트코인과 특히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의 이제 가치 보전의 문제로 가기 때문에 길게 답변 드리진 않겠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비트코인이 가장 가치를 잘 저장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심지어 골드만삭스도 그랬습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NFT랑 P2E를 좀 섞어서 얘기하느라고 정리가 덜 되긴 했지만, 정리를 하면 우선 NFT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NFT의 종류, 그 다음에 특징, 한계, 이런, 이렇게 말하니까 변호사 같네. 정의, 목적, 요건, 효과, 한계,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했고요. 또 이제 P2E 게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봤고, 조금 두서가 없었지만 재밌게 봐주시고, 오늘 한 얘기는 좀 더 이제 비판당하거나 궁금하신 점이 많을 수도 있어요.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자삭하게, 문제가 있으면 또 잘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